배를 좀 끌게요. 우선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학습 가이드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시험들 좀 잘 보셨나요? 아이디 잘 봤냐? 잘 본 것 같던데? 2학기 때 아니 기말고 망했어. 아 망했다고? 승원은 뭐? 오케이. 잘 봤냐? 민영이 네, 시험지 내가 잘 봤고 그 다음에 소담이는 잘 봤어? 아니야? 민혁이는 어때? 잘 봤어? 아니야? 이 잘 봤다는 기준 이게 뭐야? 아니 미나 내가 안 물어볼게. 성적표 나왔냐? 안 나왔어? 아무튼 성적표들 아직 다 안 나왔지? 성적표 나오면 저기 뭐야 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왜 말들이 없어 이 자식들아. 그 니네 내신대비 담당이래. 그냥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저한테 보내는데 대신에 영어만 보이게 보내셔도 돼요. 영어만. 이제 나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의 이 수치풀을 하고 싶지 않다. 국어, 수학 이걸 보내서. 그러신 분들은 좋아요. 좋으니까 영어만 이렇게 찍어서 학기 종합성적표 말하는 거야. 이제 우리 고등부들 다 이제 그 등급이랑 그 등수 다 나와 있거든요. 100분이 다 나와 있거든. 내가 몇 등급이고 전교 몇 명 중에 몇 등 했다. 이게 다 나와. 성적표를 보면. 이게 보통 그 방학식 날이나 방학식 전날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찍어서 나한테 그냥 보내세요. 알겠지? 다른 거, 난 좀 귀찮다. 그냥 국영수사가 나는 뭐 자신 있다. 다 보내주겠다. 뭐 이러면 보내주세요. 네. 하나씩.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영어만 찍어서 보내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친구 걸 찍어서 보낸 거야. 성적표를 이름이 안 보이게 영어 써있고 여기 뭐 96점 1등급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얘는 도저히 이 점수를 받을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야 너 성적표 갖고 와. 뽀록 났죠. 66점. 30점을 팔아먹었어 이 그지 같은 놈이.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찍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성적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 그럼 니네 이름이 쓰여 있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장미나 뭐 이렇게 써 있어 이름이 몇 학년 몇 반. 그래갖고 이제 과목이 쭉 나오잖아. 여기에 이제 뭐 점수가 나와. 뭐 예를 들어 점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몇 등, 뭐 1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과목들이 다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찍어 찰칵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말고 딴 과목들 있잖아. 국어니 수학이니 뭐 사회니 과학이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니들 알아서 뭐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뭐 그림폰으로 지우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귀찮으면 그냥 보내세요. 알겠지? 이해들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고등부고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했던 미나는 사실 내가 거의 뭐 지겹도록 얘기한 거라 뭐 미나는 뭐 사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돼요. 이미 실컷 들은 얘기일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면서 각자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등학교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조졌다.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적은 대학 갈 때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상관없는 수준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성적, 여러분의 등급 자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엄마! 학원에서 쌤이 성적 상관없대. 오씨 존나 놀아야지.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뭐냐면 1학년 때의 성적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학년, 3학년 때 이어지면 안 되잖아. 이건 문제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개선을 해야 되냐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각자 느낀 점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저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걸 느꼈을 거야.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더라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휘력이에요. 두 번째는 영작 실력입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두 가지. 그러면 이거를요 보완하면 돼요.
점수 자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6등급이 나왔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미나한테는 이제 내신 대비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국영수가 등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종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기준을 말하는 거야. 실시로 간다 했을 때. 그때 니네가 1학년 때 극단적으로 777 나와도 돼. 국영수가 777 나와도 돼. 고3 때 있잖아. 고3 때 111 찍으면 돼. 그러면 인서울 하고도 나와요. 진짜예요. 이건 여태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고1 때 777 받았던 애가 고3 때 111을 받을 수 있을까?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 될 거예요. 죽어라고. 여러분은 아마 제 예상에는요. 일단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1에서 3등급 사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요.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 안에 이제 속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3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받았다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등급이 나왔는가? 등급이라는 건 결국엔 등수가 중요한 거잖아. 등수. 내가 몇 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몇 등. 내가 이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 뭐 원점수가 내가 90점이니 80점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다 영어를 잘하냐가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잘해? 내가 쟤보다 못해?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누가 풀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교 1등도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전교 한 10등 정도에는 풀었지만 나는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거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뭘 보완해야 될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이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점점점 발전하고자 하는 것.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이 학종에서 보는 거잖아요. 니네가 예비고일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때 보는 게 뭡니까? 흔히 상향곡선이라고 하죠. 상향곡선. 고1에서 고2, 고2에서 고3 점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 즉,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수 자체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거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퍼펙트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12월까지 8, 9, 10, 11, 12 5달 남았는데 이 5달 동안 우리가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는 주가 몇 주냐면요. 7주입니다. 7주. 5달이면은 4, 5, 20주죠.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럼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주가 13주 정도가 되는 거고요. 13주도 좀 오반데 한 10주 정도 될 텐데 아마. 대충 10에서 13주 정도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7주 정도가 우리가 내신 대비 그 정규 수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3주의 텀은 아마 쉬는 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석 연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수목금토 학원 쉬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같네. 다음 주 수목금토 쉽니다. 학원 방학이에요. 알겠죠? 희소식.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독해 한 번 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머 한 번 들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이죠. 그럼 총 7주면은 독해, 어법,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총 7번 하면은 끝나는 거야, 2학기가.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7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요, 한 번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이 오르지 않는다면 점수는 지난번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중간 기말고사의 성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좀 만약에 된다면 통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보통 학교에 상관없이 통계를 보면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갈 때 그 이제 우리가 학교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A부터 이제 2등급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만큼 있는가가 나와. 쉽게 말해서 90점대, 80점대, 70, 60, 50점 미만 이렇게 점수대가 나오는데 A등급자가 보통 1학기 때는요.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적으면 20%고요. 많게는 30%까지도 나옵니다. 90점대가 1학기 때.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대부분 학교가. 근데 이게 2학기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약간 줄어요. 15에서 35가 됩니다. 오히려. 약간 이런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오히려 더 쉽게 내는 학교가 있고 2학기 때 더 어렵게 내서 A등급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1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약간은 중3의 연장선 이런 느낌에 가깝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약간 찐또배기 느낌이에요. 진정한 고등부 시험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워. 그래서 2학기 때는 1학기 기말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고1 시험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이 받았던 성적과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여러분의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 대비 때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내신 대비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그건 알아. 근데 어차피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여러분은 또 열심히 할 거야. 1학기 때도 마찬가지였어. 열심히 했어. 이때도 열심히 했고 이때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의 자체적인 영어 실력은 크게 만약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수가 그대로거나 아니면 떨어지겠죠. 시험이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자체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기간에 6, 7주라는 평상시 수업 기간 이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할 거냐? 이제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휘력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휘력. 우리가 지금 독해 기준으로 수능 특강 교재를 하고 있고 어법 같은 경우는 어법 5.0을 쓰고 있는데 이 두 교재가 모두 단어가 쉽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건 고상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이 스특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 암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해석을 해보면서 좀 어려울 만한 단어다, 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단어 시험을 볼 계획도 있어요. 저는 따로 너네가 여기 자습실에서 보는 단어 시험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볼 계획도 있습니다. 단어 시험 통과 못한다? 그럼 뭐 나가야지. 그런 계획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특에 나오는 기출 어휘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1 특히 여기에서 대진이나 그 이번에 가저고 그리고 저동고 이런 학교들이 특히나 좀 중요할 텐데요. 스특에 나오는 기출어휘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어휘력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조독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번에 학습 목표를 잡아야 돼요. 구조독해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쓰여 있죠. 주제니, 예시니, 결론이니. 여러분이 이번 내신 대비할 때도 이 구조독해를 기반으로 아마 학습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복잡하게 여러분이 구조독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 이 글을 그래서 요약하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주제문을 어떻게 찾냐? 뭘 기반으로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냐? 뭘 기반으로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스킬을 얻으려면 이 구조독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찾냐?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느냐? 이런 기법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흡수하시고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21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 펴시고요. 21강이 페이지가 132쪽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이 수업 자료는요, 오늘은 제가 그냥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봐서 나눠드리던가 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130페이지의 제목을 보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고 이제 과학 지문에 관련된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31쪽 보면 academic vocabulary라고 해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트 교재 자체가 소재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형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파트 2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제 소재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앞쪽까지는 뭐였냐면 전부 다 유형편이었어. 주제 문제, 뭐 요약 문제, 뭐 어법 문제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었고 여기서부터는 주제와 소재를 기준으로 이제 지문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소재편 이후를 보시면 각각의 게이트웨이 옆에 보면 그 소재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왼쪽 페이지에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단어들이 실제로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니네 학교 보기문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좀 기반으로 여러분이 좀 익혀주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1쪽을 좀 잠깐 보자면 단어만 볼게. exert나 renewable, dissolve, colloid, ignite, revolve, evaporate 이런 단어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renewable 이런 단어는요, 특히 뭐 발전소 얘기 막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와. 뭐 수력 발전이 무슨 뭐가 재생이 가능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이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 어휘들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살펴볼 건데 1번을 보면 일치불일치 문제죠. 학교에서 푸는 일치불일치와 모의고사 수능에서 보는 일치불일치는 속성이 좀 다릅니다. 자,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일치나 불일치 이거는 안내문, 도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치불일치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의고사 번호로 따지면 25번, 26번, 27, 28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개가 전부 다 안내문, 도표 이런 일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팁을 드리면 정답이 3, 4, 5번이에요. 뭐야? 뭔가 설명할 줄 알았는데 뭐야? 뭐 정답이 3, 4, 5번이래.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이거는 모의고사 기준이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 기준이 아니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인드가 기본으로 있냐면 얘가 이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 시간을 어떻게든 끌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보기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가. 그러면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순서와 글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즉 1번 내용이 맨 위에 있고요. 5번 내용이 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은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얘들아 1번이나 2번에 정답이 있다면 윗줄에서 우리가 일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푸는데 좀 오버하면 30초도 안 걸려. 그래서 1, 2번에 답을 배치하는 거야. 합리적인 이유예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보통은 4, 5번이 많이 나오는데 간혹가다 3번도 나오긴 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모의고사 수능에서 일치에 관련된 문제는 얘네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치나 아니면 이제 도표나 이런 문제를 풀 때 고3 학생들 중에서 글을 거꾸로 읽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답이 보통 여기에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보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일치 관련된 건 그렇고 문제풀이에 관련된 거와 이제 별개로 그러면 우리가 이 글에 대한 구조 독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그거는 앞에 제가 작성해 놓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일단은 이 글의 구조는요 단순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그냥 설명 1, 설명 2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런 글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정확한 주제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한 소재를 잡고 그 소재에 대해서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로 낼 때 낼 수 있을 만한 게 2개밖에 없습니다. 많아봐야 2개, 정말 많아야 3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일치 유형이에요. 일치 유형.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약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목이에요. 설명, 단순한 설명문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이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를 만약 제외하고 낸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내용과 상관없는 뭐 어법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밖에 낼 게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반복되는 주어가 설명문의 소재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그냥 나열식 구조예요. 나열식 구조. 나열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지시어를 활용해서요. 세 번째, 별표로 제시된 힌트 단어를 먼저 확인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 131페이지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별주 단어 3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난추, 홈, 수지, 송진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얘네가 바로 뭐야? 이 글의 주된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별주 단어가 바로 주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설명문에서 그렇다는 거야. 설명문에서.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팁을 먼저 알려주면요. 보기문을 먼저 보는 게 좋아. 보기문을. 자, 그럼 우리가 1번 보기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거꾸로 찾는다라고 접근하면은 어렵지 않아. 알겠지? 1번 보기문을 보면 여기서 뭐 or should be에 대한 이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잖아. 1번 보면 청색, 초록색 그리고 자주색 빛을 몸에 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띄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띄다. 이 띄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take 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take on. 띄다. 이 take on이 어떤 속성 같은 거를 띄다라는 뜻이 있어. 속성을 띄다. 근데 우리가 take on이라는 단어 대신에 com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come in. 이렇게도 써요. 비슷한 뜻이야. take on과 come in이. 둘 다 어떤 속성을 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ake on, come in. 자, 그러면 본문을 봤을 때 여기에 come i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속성을 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자면 청색, 초록색, 자주색 빛을 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죠. Brilliant and metallic blues, greens and purples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청색, 초록색, 그리고 자주색의 어떤 밝은 그리고 metallic한 금속성의 그런 색의 배열에 온다. 그러니까 배열에 온다가 아니라 그 속성을 띄고 있다. 그러면 1번 내용 바로 나오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아주 직독직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보기문을 먼저 보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 일치 풀 때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의 일치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알겠죠? 2번 볼게요. 2번 내용 보면 단독으로 벌집을 만들며 동료와 분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분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분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뭔가 나눈다는 말이 나와야겠네. 일을 나눈다? 일을 나눈다는 말이 나와야 돼. 그게 어디에 있어?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 본문에? 일을 나눈다. 찾았어? 못 찾았어?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Division of labor. 됐어? labor가 뭐야? 노동이잖아, 노동. division이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동의 나눔인데 노가 붙었으니까 없다라는 거지. 분업하지 않는다. 내용 나왔어. 됐지? 자, 그리고 단독으로 벌집을 만든다. 이런 내용도 나와야겠죠. 그렇죠? 여기 nesting이라고 나왔는데 이 nest가 동사로 쓰이면 둥지를 짓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solitary라는 단어가 바로 결정적이죠. 혼자서라고 나왔어. 혼자서.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서 벌집을 짓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업이 없다라는 내용 나왔으니까 2번도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죠? 다 여러분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치 문제를 풀 때.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이제 3번 내용 찾을 건데 3번은 수컷은 머리에 홈에 향을 모으며 일생을 보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향기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여기선 단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fragrance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향기라는 뜻이야. 이게 조금 어려웠지. 원래 보통 우리가 향이라고 하면은 scent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scent. 어떤 향기를 뜻할 때. 근데 이제 scent라는 단어가 좀 쉬우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하려고 fragrance라는 단어를 활용한 거야.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이 fragrance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flower fragrance니까 뭔가 꽃향기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향을 모은다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잖아. 한글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꽃향을 모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fragrance가 향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 하나씩 찾아보자. 수컷은이라고 했으니까 수컷부터 찾아보면 메이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향을 모으며 일생을 보낸다라고 나왔는데 그들의 일생을 모으면서 보낸다. 꽃향기를 모으면서 보낸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간을 보낸다는 표현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남은 게 머리에 홈의 향을 모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that they store, store가 저장하다죠. in special grooves, 이 grooves가 홈이야. 우리 별줄 하나에 나와 있죠. 홈에다가, 자 홈까지도 나왔어. 그럼 이제 머리가 맞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돼. On their hind legs, hind 단어 몰라도 돼. legs잖아. 다리잖아, 그렇지? 정답 3번. 되니?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홈이 아니라 뒷다리가 되는 거죠. 뒷다리. 이 힌드가 후방 뒤쪽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답 3번 나왔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4번 보시면 4번 내용이 암컷은 벌집을 만들며 식물의 꿀과 꽃가루를 모은다. 자 그럼 하나씩 찾아보면 암컷은요 벌집을 만든다. 여기에서 네스트를 컨스트럭트 한다는 내용 나와 있죠. 벌집을 만든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꿀과 꽃가루를 모은다. 꿀과 꽃가루, 꿀, nectar. 그 다음에 pollen, 꽃가루. 됐어요? 이거를 둘 다 모으다, gather 나와 있네. 됐어? 그럼 4번도 일치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내용은 미국에서 발견되는 한 종이 최근에 들어온 외래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들어온 종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 문장을 보면 The 200 species of orchid bees are native to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ollination of many orchids. 여기까지는 뭐 없어요. 미국에 뭐 발견되는 종이니 뭐니 그런 내용이 없고요. Only a single species can be found in the United States.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로지 한 종류만이 미국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걸 보면 이 B가 뭐 앵글로사 뭐라 있는 거야? B 저거 써 있어. 어쨌든 이 녀석이 is a recent arrival. 최근에 등장했대요. arrival은 이제 도착이잖아. 원래 arrival의 이제 명사형인데 도착이 아니라 여기서는 출현 또는 등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윤혁이 왜 똑같이 나오고 집중해야 돼, 자스마. 응? 나도 이러고 수업한다. 자, 볼게. 그래서 최근에 출현, 등장, 최근에 등장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떠냐? 멕시코나 아니면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한 건데, and was likely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accidentally. 우연히 아마도 미국에 들어왔을 것이다. 도입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견된 한 종이 최근에 들어온 외래종이다. 최근에 들어온 종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외래종이라는 단서는 여기에 나와 있죠. 멕시코나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왔다. 이게 바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쉽죠? 일치는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풀이 과정이랑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보기문이 한글로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한글 내용을 먼저 보고 읽고 해석을 위에서부터 해오면서 찾으면 됩니다. 내용. 됐지? 자 그럼 다음 넘어볼게. 2번 봅시다. 요거 사진 보여줄게요. 약간 혐오주의 이렇게 생겼대요. 넘어갈게. 자, 21회 2번 봅시다. 자, 보자. 사실 1번에서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중요한 어휘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특정한 아까 벌이라는 거에 대한 좀 특정한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룬 이제 설명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편적인 어휘보다는 이 녀석에 집중된 단어, pollinate, 수분하다, 이런 단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들보다는 지금 2번에 나오는 부분에서 어휘와 구조 독해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자, 한번 볼게요. 이 글이 일단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미리 좀 말씀드리면 주제, 예시,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글의 패턴 자체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글의 이제 구조 독해인데요. 주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 패턴에 대한 좀 설명을 해줄게. 일반적인 구조 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에서 주제 위에 도입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도입부. 이 도입부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자,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자면 이 도입부는 일단 지울게. 여기는 없으니까. 이 패턴이 왜 많이 나오냐면 유형을 안 가려요. 이 패턴은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이걸로 다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그러니까 대입항류 있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뭐 주장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빈칸, 순서 배열, 흐름 상화세 뭐 다 낼 수 있어. 이 패턴은요. 그래서 가장 흔한 구조 독해 패턴이 된다. 여기에서 사실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왜 그러냐면 이 결론이 일반적으로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 자, 그런데 이 주제라는 녀석에 대한 특성을 쌤이 좀 말해줄게요. 잘 들어봐. 주제와 부연 설명 또는 예시는요 서로 어떤 관계냐면 주제라는 거는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돼. 포괄적. 그리고 일반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상적. 그런데 예시나 부연 설명은 당연한 말이지만 얘는 구체화가 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구체적인 내용. 이 주제에 대한 서포팅 커멘트가 되는 거예요.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만약 설명한다고 쳐봐. 야, C 언어가 있는데 이 비주얼 C 툴풀에서 여기에서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세미콜론으로 끝내야 되고 막 이런 설명한다고 쳐봐.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안 배웠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저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들을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서 뭔가 전달을 한다면 아니면 막 이중구정 막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 첫 주제문에 그런 내용을 쓴다고 쳐봐.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첫 문장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 문장만 읽고 이 글은 그런 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이 추상적인 거 첫 문장만으로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그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부분이 뭐냐? 결론 부분은 이 예시와 주제를 포함해서 정리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제를 다시 진술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결론이 있는 문장은.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보통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내는 거야. 보통 시험을 내요. 그러면 이 빈칸을 뚫기 위해 이 빈칸을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뭐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 일단 첫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주제구나. 근데 주제문이 너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게 글을 써놨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 예시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얻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키워드를 여러분이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통 키워드를 뽑아내서 결국에는 이렇다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 문장을 이렇게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결론 문장을 없애고 요약형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쌤이 보여주자면 만약에 내가 주제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주제에서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있어. 근데 글 초반부에 주제가 나왔는데 주제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다 폐쇄시킨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예시나 부연 설명을 보면 실제로 실험을 해본 내용이 나왔어. 자, 그래서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저요. 죽고 싶은 사람 일로 와. 여기 3명 가 누워. 자, 여기 이제 선풍기 4대 튼다. 들어. 자, 잘 자. 내일은 너네 못 볼 거야. 이러고 이제 나가.
근데 얘네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그래서 실험해본 결과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 결론은 뭐야?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류의 만약에 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이렇게 이제 이런 키워드를 던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장만 보고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연 설명에 나와 있는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본 거죠. 실제 뭐 선풍기를 이렇게 뭐 양 사이드에 뭐 설치를 해갖고 해서 죽고 싶은 놈을 뭐 이렇게 몇 명 넣어봤다. 그래서 선풍기 틀어봤다. 24시간이 지났다. 아무도 안 뒤졌다. 뭐 이런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론, 결국에는 이 글의 진정한 주제, 이 글의 요약 버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제 예시 결론이 나오는 글의 패턴이라면 반드시 주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변형 문제는 주제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제를 기반으로. 주제가 무엇이냐? 요약이 뭐냐? 주제문에 살을 좀 더 붙이면 요약문이 되는 거고 주제문을 더 패러프레이징해서 압축하면 그게 제목이 되는 거고요.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서 다른 말로 바꿨으면 그게 빈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제를 기반으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Liquid is like a gas. 액체는 마치 기체와 같답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as molecules, 그것의 분자가 move around or flow,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즉 흐른다는 점에서 액체는 기체와 비슷하다. That's why. 자, that's why 나오면 우리가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both are called fluids while solids aren't 라고 나왔습니다. 둘 다 뭐뭐라고 불리웁니다. 유체라고 불린다는 거야. 유체. while 하면은 solid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됐나요? 자, 처음에 첫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를 던졌는데 이 첫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뭘 뽑아내야 되냐면 이걸 뽑아내야 돼. 액체와 기체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어? 흐른다. flow. 됐어요? 이 flow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액체와 기체는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야. 액체와 기체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점에서? 흐른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체라고 부른다. 유체. 됐죠? 자, 그런데 다음에 엄청난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멋이죠. 그러가 나왔어. 근데 그 이제 액체 속에 있는 분자가 are much closer.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이 있대. 어디에? To each other. 서로 더 가까이 있답니다. Then 뭐보다? The molecules in a gas. 그러니까 그 기체 속에 있는 분자들보다. 이거는 약간의 과학 상식을 말해주자면 우리가 고체에 가까울수록 분자가 더 촘촘히 있죠. 그렇죠? 액체가 되면 약간 분자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고요. 기체가 되면 더 띄엄띄엄 있죠. 이렇게 분자들이.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문장에서 한 말은 뭐냐면은 야, 액체랑 기체는 비슷해. 어떤 점에서? 흐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그러니까 일단 비슷한 점을 먼저 말했어. 공통점을.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다르다는 걸 제가 지금 뽑아낸 거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액체 안에 있는 분자들은 더 조밀하다는 거야. 더 빽빽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그냥 closer라고 표현했어. closer.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잖아. 고체는 빽빽해. 액체는 덜 빽빽하고 기체는 더더욱 덜 빽빽하겠죠. 그렇죠? 점점 이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댄스와 같은 단어를 니네가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여기 없잖아. 댄스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무슨 뜻인데? 빽빽한 아니야? 빽빽한, 조밀한 이런 뜻이잖아. 얘네가 더 가깝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뭐야? 분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냐? 아니면은 빽빽하지 않게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dens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뭘 쓸 수 있어? 나중에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야.
그래서 본문에 없잖아.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잖아. 이 단어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게 제가 뭐 결과론적으로는 주제라고 썼지만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요약문을 작성한다 했잖아. 그러면 요약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공통점 있고 차이점이 있어. 그럼 우리가 요약문을 작성할 때 액체와 기체는 이렇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이렇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요약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야? 분자 간의 간격의 밀도가 다르다. 이 밀도라는 말. 밀도라는 게 결국 빽빽함을 말하는 거니까 이 dense라는 단어. 또는 이 밀도는 우리가 density라고 합니다. density. 이게 밀도예요. 명사로. 밀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문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C가 나오게 되는데 왜 C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해볼게. 자, 지금 얘도 주제고 얘도 주제는 맞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한 거니까. 근데 얘들아, 공통점을 나중에 말했어? 차이점을 나중에 말했어? 내가 어려운 질문 했냐? 덩어리더라. 이건 네가 말해봐. 뭐가 먼저 나와? 뭐가 나중에 나왔어? 차이점이 나중에 나왔잖아. 버스를 쓰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줄게요. 좋은 팁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다 필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연결사 있죠? 연결사에서 thus랑 그러니까 therefore도 마찬가지야. thus, therefore 얘네랑 그리고 but 있죠. but이나 however 있죠. 얘네 공통 특성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걸 알면 얘네가 순서 문제 같은 거 쓸 때 되게 또는 삽입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뭐냐면 얘네는요 연속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걸 좀 알아. 연속될 수 없어요. 연속될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but을 썼어.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왔어.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다가 또 but을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왜냐면 논리 구조상 안 돼요. 논리 구조상. 이거는 돼. 예를 들어 but을 썼어. 한 문장이 추가로 나왔어. 그 다음에 또 but을 쓴다. 이거는 돼. 이거는 돼. 근데 but 나왔는데 또 but 나온다. 이게 안 된다고. thus 나왔는데 또 thus 나온다. 이거 안 된다고. 알았지? 이거 안 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의 논리 구조상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but 하고 나온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액체와 기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져야 돼. 액체와 기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액체는 이러하고 기체는 이러하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냐? 그 내용이 이제 C에 나오는 건데 if you put a gas 하고 나왔어. 가스 얘기를 먼저 했네. 자, 그래서 보자면 가스를 이제 sealed tank, 어떤 이제 밀봉되어 있는 탱크에다가 집어 넣는다면 it fills every nook and cranny. 여기서 every nook and cranny라고 해서 거기 별주단어로 나와 있죠. 구석구석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석구석 채울 거랍니다. 그 탱크의 꼭대기까지 채우게 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탱크는 진짜 우리 그 전차 탱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 탱크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물 탱크 같은 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잘 본 적이 없을 텐데 그 쌤이 어렸을 때 시골 동네 살았거든. 근데 그 시골 동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내 키로 얘기 안 할게. 스모 키보다 더 큰 이제 물 탱크들이 이렇게 있어. 겁나 큰 게. 주황색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주황색이었나 회색이었나. 그러면은 여기 뚜껑이 있어. 이게 겁나 커. 내가 이제 그때가 한 8, 9살 때였는데 내가 궁금해서 여기 사다리가 있거든. 사다리 타고 올라가본 적도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 뚜껑 따잖아. 뚜껑 따고 나 여기 만약 빠지지? 나 못 나와. 근데 막 그렇게 위험하게 놀았어. 막 여기 뚜껑 열어보고 우와 되게 넓다 이러면서 그렇게 놀았어. 아무튼간. 근데 이런 탱크가 있을 때, 물 탱크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에다 이제 기체를 채우는 거야. 기체를. 이제 뭐 기체를 넣으면은 그러면 이 기체는 이렇게 꽉꽉꽉 차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기체는 이제 가득 찬데요. 이어서 볼게. 그러면 기체의 볼륨이 부피가 급격하게 이제 채운답니다. 채우기를 이제 시작한답니다. 그 이제 탱크 전체를요. 팽창을 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체 얘기했네. 그렇죠? 그러면은 기체 얘기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액체 얘기로 바뀔 거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B와 A를 봐봐 얘들아. B 얘기에서는 liquid also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액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 A 얘기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액체 분자는 하고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기체 얘기는 여기서 끝인 거야. 그치? 기체 얘기는 여기서 끝인 거야. 그러면 B와 A 중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왜냐하면 물 분자가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유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B에 대한 얘기, all liquid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액체에 대한 설명에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B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야. 됐냐? B 부분을 보면 이제 액체의 성질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기체의 성질을 얘기했어. 이제 액체의 성질로 바뀌는 거야. 액체는 또한 얘도 구석구석을 채울 수 있는데 근데 오로지 어느 정도까지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죠. 이어서 볼게요. 그 주어진 양이 있는데 주어진 그 액체의 양이 이 똑같은 기체와는 달리 얘는 fixed volume,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gravity force니까 뭔가 중력에 땡기는 힘이 아래쪽으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로지 as much as it needs of the tanks, 그 탱크에 어떤 필요로 하는 만큼만 채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탱크, 어떤 탱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톤만큼이라고 한번 쳐보자. 1톤만큼의 액체를 채우는 거랑 1톤만큼의 기체를 채웠을 때 과연 이 탱크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탱크의 용량이 2톤이라고 가정해보자. 2톤이라고 가정하면 액체는 요만큼 채우겠죠. 그렇죠? 근데 기체는 어떨까? 기체는 꽉 채울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분자 상태로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로 채운다면은 다 채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말하고 있는 예시가 전부 다 뭐야? 아까 내가 말했었는데 이 액체와 기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덧 이후로 나온 얘기가 뭐라고? 차이점이라고. 지금 계속 차이점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차이점? 승호야, 액체와 기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아까도 말했던 분자 간의 거리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렇지. 밀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밀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density라는 표현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물 분자가 서로 밀접했기 때문이다. 즉, 더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 나왔지? 똑같은 말 또 나왔어. 근데 그 갑자기 고체 얘기가 나왔어. 고체 분자와는 달리 걔네는요, to slide around. 이제 이리저리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답니다. or each other, 서로요. Which is why. 그래서 그것이 liquid behaves as a fluid.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액체가 유체처럼 작동한다,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덫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공통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거를 내가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 플러스 개념으로서 간 거야. 플러스 개념이 뭐야? 공통점이야. 액체랑 기체. 마이너스 개념은 차이점이었고 여기까지 차이점 얘기했어. 마지막 문장에 더 또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이 뭐야? 다시 공통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솔리드 나왔잖아. 얘들아, 아까 공통점 얘기할 때 액체랑 기체는 같지만 고체랑은 다르잖아. 고체는 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체 얘기 나온 거야. 고체 분자랑은 달리 걔네들이라고 했잖아. 걔네들. 그렇죠? 걔네들은 어떻다? 여기서 걔네들은요, 바로 물 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 분자. 물 분자래. 액체 분자.
액체 분자는 어떻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흐를 수 있어. 그래서 유체로서 작용한다. 유체로서 작용한다면 결국 뭐다? 기체와 유사하다. 이 얘기하는 거지. 됐냐? 이렇게 그림이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뿔마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상 어생류 문제로 내기도 괜찮아요. 이 그림.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밀집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한 게 concentrate라는 단어를 써서 요약문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좀 더 집중되어 있다. 더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dense라는 표현 대신에 concentrate를 써서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됐나요? 아까 말했다시피 빽빽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지? 자, 잠깐만 쉬었다 하자.